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이전에 과거사 반성을 촉구해왔던 미주 한인단체들의 요구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다음 달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아베 일본 총리. 교도통신은 다음 달 29일 아베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이 아베 총리를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몇 차례 있었지만 상원과 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전후 일본이 국제평화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おり、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考えであります。 그동안 재미 한인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허용하기 전에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사과 등 과거사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놓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를 일본이 국빈 대접을 하는 등 미국과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LA시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미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실시하던 캠페인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각 시 부서가 협력해서 체계적인 환경미화 매뉴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 가로등이 없는 지역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도시 환경미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 골목길이 많고 어두운 지역일수록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The most revolutionary part of policing was when you use data as a way of driving deployment and resources. It's not just good enough to pick up that trash day after day after day in the same neighborhood. It's taking a step back and saying, well, what is it about this particular neighborhood that's creating that? 클린 스트리트 LA, LA시가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형별, 거주지별 분석을 통해 쓰레기 다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 데이터 등도 여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But what we don't have is the infrastructure that those cities have. What we don't have is the type of program and approach. LA시 행정관실은 지난 목요일 환경미화 1차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주민들의 참여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응급 전화 311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인타운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Abandoned couch that was in front of his home in Koreatown. And he started, and I asked, he was telling me the story about how he was there. He saw it the first day, saw it the second day. 6 months later, it was still there. And I asked him, why didn't you call 311? And he said, oh, I didn't know I could do that. 이번 환경미화 프로젝트는 당초 지역구 규모로 실시되던 것이 성과가 있자 시 전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도 이번 프로젝트를 기본을 강조하는 자신의 시정 어젠다 백투베이직에 포함시키고 $500만 예산을 배정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가 총기 사고 발생 시에 경찰의 즉각 출동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총성 감지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 센서를 통해서 총성을 감지해 911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총기 사고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뉴욕시경은 뉴욕시에서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은 브롱스 지역을 시작으로 총성 감지 시스템, 즉 샷스파터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And how this latest technology blends very smoothly into the existing domain awareness system and how that system will continue to expand over the next year or so as we add additional technologies to the wide range of technologies we currently use to help us deal with the issues of crime, disorder, and in disaster situations. 이 총성 감지 시스템은 사건 현장에 3개의 센서가 작동해 감시 카메라나 차량 번호판 식별기, 그리고 방사선 센서 등으로 즉각 감지돼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911로 전송이 되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What you get with ShotSpotter is real-time information. So the police can respond so much faster. It increases the chances of catching the shooter. It increases the chances of recovering the weapon. Increases our chances of stopping further crime thereafter. 시범 운영되는 지역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300개의 센서가 작동됩니다. Pilot includes 300 sensors, 15 square miles, covering 17 precincts. 7 of them are in the Bronx, and 10 of them are in Brooklyn. 앞으로 1년간 시범 운영될 샷스파터 시스템. 우선은 150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콜로라도에서 임산부 몸에서 태아를 적출해간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온통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범행 여성이 체포된 이후에 용의자를 과연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산부인 피해자는 크레이그 리스트에 아기 옷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엽기적인 범행에 희생됐습니다. How far along are you? 7 months. 7 months? Okay. Are you alone in the house? No. You stay with me. Don't go to sleep. You stay with me. You're downstairs in the basement. 사건 발생 후 태아는 목숨을 잃었고 임신 여성은 이 시간 현재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역시 여성인 범행 용의자를 어렵지 않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목숨을 잃은 피해 대상이 태아라는 점에서 검찰의 살인죄 적용 기소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Under Colorado law, essentially, there's no way murder charges can be brought if it's not established that the fetus lived as a child outside the body of the mother for some period of time. 현재 콜로라도주 낙태법에 따르면 출생 전에 인간 배아 또는 태아를 일정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와 같은 법 해석으로 콜로라도주에서는 낙태가 허용되며 태아의 변사 또한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 운동 단체들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오늘 부검을 완료했지만 태아의 사망 원인과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미국 최대의 정치적 논란 중 하나인 낙태법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스캔들의 주인공 모니카 루인스키가 사이버 폭력 방지 운동가로 변신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당사자라는 건데요. 힐러리가 나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 뒷말이 무성합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루인스키는 그제 캐나다에서 공개 강연에 나섰습니다. 강연 제목은 수치심의 대가였습니다. 16년 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격 살인, 끔찍한 사이버 폭력을 겪었다고 회고했습니다. Anyone who is suffering from shame and public humiliation needs to know one thing. You can survive it. I know it's hard. It may not be painless, quick, or easy, but you can insist on a different ending to your story. 자신이 인터넷 폭력으로 희생된 첫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온정적인 공간으로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해 말 오랜 침묵을 깬 데 이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루인스키의 공개 선언이다. 미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A 22-year-old intern in the White House, and more than averagely romantic, I fell in love with my boss.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겠다는 그녀지만 왜 꼭 이 시점이냐는 의문은 계속됩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에도 루인스키는 선거에 영향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2012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세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체됐던 세나라 협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지만 최근 불거진 사드와 중국의 아시아투자은행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에서 3국 회의를 갖습니다. 2012년 4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의장국인 우리 측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3국 협력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어젯밤 늦게 입국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중단됐던 협력 복원을 목표로 동북아 3국 공조 방안과 3국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논의합니다. 오전에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최근 중국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우리 군이 이를 반박하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측에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가입을 거듭 촉구해온 만큼 이 문제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수교 50주년을 맞고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동의 예멘 수도에서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적대적인 시아파를 노려 테러를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종파 간 갈등으로 정정 불안이 심화된 예멘 수도 사나. 금요 예배가 열리던 시아파 이슬람 사원 두 곳에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을 몸에 두른 너댓 명이 잇따라 자살 테러를 저질러 적어도 1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دخلوا عندنا عكاز والمجبسه دخل العكاز طابع الشعر عرض العكاز دخل ما سمعنا الا صوت الانفجار والثاني انفجر.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예멘에서 일어난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피해를 본 사원은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순위파 무장 세력 IS 예멘 지부는 시아파를 노린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월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축출한 뒤 수도 사나를 장악했습니다. 순위파 정부인 예멘은 시아파 반군의 쿠데타로 내전이 치열해지면서 통일 이후 25년 만에 다시 분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